얼토크 얼토크. 네. 자, 유신쇼 자유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좋겠다. 25도까지 낮췄는데도 덥네요. 배는 대충 떼었고 이따 방송 끝나고 이제 떨어진 게 많구나. 생각보다 떨어진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팬분이 주신 닭죽도 먹어야 되는데 본죽 가서 더워요. 더워. 또 기사도 올리라고 예전에 올린 기사가 또 자동으로 내려갔네요. 쉴 틈을 안 주는 세상. 추천 감사합니다. 뚜뚜뚜루루루 뚜뚜뚜루루루.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땅크. 추천 감사합니다. 휴가철이긴 휴가철인가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뭐 휴가고 나발이고 없는데 저도 휴가라는 말 어차피 고향 가는 건데 두세 달 만에 고향 가는 건데 미안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치 촬영을 하러 가는 것처럼 삼촌 어디가 삼촌 어디가 마치 뭔가 고심하러 가는 것처럼. 모바일 창도 보시나요? 똑같아요. PC창이나 모바일 창이나. 시청자가 30명 뿐인가요? 니뽕 3D다. 사자TV 방송은 사자TV 플레이어, 독립서버, 유튜브, 유스트림, 세이캐스 라디오, 티빙쇼, 팝콘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피크 시간은 1000여 명이 6개의 플랫폼에 나눠보고 있고요. 사자TV 플레이어 독립서버는 거의 방송을 시작하면 풀이 찹니다. 500명 풀방인데 사자TV 플레이에서 착각하는 거 접속을 안 한다고 해서 채팅창에 접속을 안 한다고 해서 방송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맨날 착각하는 건데 우리가 대륙이나 팝콘TV는 방에 접속하면 채팅도 같이 되고 방송도 됩니다. 따로따로가 안 되죠. 근데 사자TV 플레이어는 채팅방에 들어오지 않고도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채팅방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방송을 사자TV 플레이어로 시청하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박용우가 크로아티아 갔는데 쩔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시골에서 큰아버지 집에서 잘 때 그 느낌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물냄새, 뭐 소똥 냄새. 지금은 큰아버지가 소를 안 키우시는데 힘들어서 저번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사고 나가지고. 낙상 사고인가 사고 나가셔가지고 거의 뭐 큰일 날 뻔했었는데 기적적으로 나아지셔가지고 한번 인사를 가야 되는데 계속 명절에도 못 가고.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play.sajaTV.com 아니에요. 거기 아닙니다. 바뀐 지가 언젠데. 사자.tv입니다. 어디서 보신 거예요, 그거는? 안내에 잘못 써 있는 건가? 바꿔야 되겠네. 사자.tv예요. 잘못됐네요. 이게 위에 말풍선을 클릭하니 나오네요. 말풍선을 클릭하니 나오네요가 뭔 소린가? 말풍선을 클릭하다니 뭔 소리지? 해외여행 갈 때 기본이 뭔지 아세요?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김치, 진공 포장해가지고 냄새 안 빼게. 요즘 진공 포장해주잖아요. 김치,
고추장, 된장, 김, 그 다음에 라면, 신라면. 신라면도 가능하면 뭐 그게 필수 여행 그거라고 하잖아요. 고추장은 뭘 찍어 먹어도 얼큰하니까. 그 멸치에다가 고추장만 가져가도 돼요. 얼큰하니까. 라면 가지고 가도. 예전에 자취할 때 유신님 먹쇼 정말 큰 힘이 됐는데 세월 참 빠르네요. 큰 힘이 됐는데 왜 저한테는 큰 힘이 안 돼주세요? 빨리 집 내놔. 집 내놔요 빨리. 큰 힘이 되게. 자, 팝콘TV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정해져 있는 코너를 안 할 경우에는 유신의 자유 토크를 하게 됩니다. 요것도 녹화가 돼서 다시 보기로 제공이 됩니다. 물론 요 자유 토크 형식으로 안 할 때도 있죠. 그냥 진짜 오늘은 편하게 그냥 다시 보기를 하기 싫다. 어차피 유튜브로 녹화되니까. 그럴 때는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는 내가 스스로 좀 놀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뭐 특집하고 뭐 한다고 힘든다고 했는데도 또 잡는 거죠. 놀라운 건. 팬정모도 마찬가지고. 팬정모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걸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한. 갑자기 방송하고 있는데 잘해요 또. 아니 갑자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잘해요. 잘하도 아니고. 근데 녹화 그 자유 토크가 녹화되는 시점은 0시 이후입니다. 코너를 안 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녹화가 되니까 전체 녹화는 유튜브 전체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는 무슨 팔자가 그렇게 벌써 방송 시간 한지 한 3시간 넘었죠? 10시 10분에 있으니까 11시 10분, 12시 10분, 1시 10분, 3시간 넘었네. 벌써. 저기 모니터에 저 유시님 엄마크 정말 이쁘네요. 킹캣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양한 걸 만들어 주셨는데 저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어느 채팅방이 제일 시끄러움? 그냥 편한 데서 하세요. 사다TV 플레이어는 조용하고 거의 뭐 좀 편안하게 저하고 채팅을 하면 제가 볼 수 있으니까. 팝콘TV는 좀 정신없을 때가 많죠. 특히 이제 악플러들 공격 왔을 때 정신없이 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유시님은 장점이 꾸준한 방송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해서 진행하는 게 대단. 아까 2시간 자고 와서 그날 버티는 겁니다. 지금 피곤한 거는 아까 방송 전에 2시간 버텨서 버티는 거고, 예, 이제 허기진 거는 떡 3개 먹고 지금 버티는 거고, 방송은 버티기다. 나이 얘기하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유신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유신 검색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유신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유신을 검색하시면 나오겠습니다. 유신님 남자끼리의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한다는데 뭐 나한테만 피해 안 주면 뭐 자기들끼리 사랑한다는데 뭐 저하고 무슨 상관 있나요? 또 김진이 사고 쳤어요.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또 검색어로 뜨는 거 봐서는 무슨 말을 했길래 좀 저번에 SBS 그 공감 토론 공감에서도 이상한 얘기 하더니 그저
무슨 교수인가 뭐 중앙대 교수인가 법대 교수인가 와가지고는 이상한 얘기나 했었고. 아, 대화록 실종 그 책임은 김진, 유창선, 유창선 박사님 나오시네. 목진유. 나를 불러야지. 나를 불러야지. 실종은. 내가 김진 논설위원을 내가 지금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불러 자꾸.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뭐 왜 나를 안 부르나 모르겠어. 별로 말 잘하는 사람도 없네. 진중권 정도는 붙어줘야. 진중권이나 좀 싸울 만한 사람. 요즘은 싸울 만한 사람들이 없어. 진보 농객 쪽에. 진중권 교수님 벌금 1,000만 원 확정됐다고 하잖아요. 그때 저 변희재가 씨가 저기 그 토론하면 그거 취하해 준다고 했었는데 나와버렸잖아요.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두 번째까지는 참더니 세 번째에서 못 견디고, 그때 세 번 제안했었나? 네 번 제안했었나? 주제별로. 근데 진중권 교수님은 교수잖아요. 동양대학교 교수에다가 집도 그렇게 못 사는 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책도 내고 인세도 받고. 요즘은 풍자나 패러디하는 것도 힘들어요. 재판부에서 검사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보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필요에 의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죠. 미국이나 유럽은 그래도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좀 넓게 잡고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억대는 아니더라. 에? 억대를 준다고요? 동양대가? 누가 그 오마이뉴스에 뭐 글이 나왔네요. 헌법 이야기가. 모욕죄 폐지, 혐오죄 신설을 촉구하며 며칠 전 진중권 교수님께서 제기한 헌법재판 결과를 알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모두 패소하셨네요. 혹시라도 모욕죄로 교수님의 주특기인 풍자와 비판적 표현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모욕죄는 위헌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그리고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쓰는 겁니다. 보통 형사실무에선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어도 먼저 그 발언이나 그를 게시한 행위와 동기와 경위를 살펴봅니다.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든지 기소가 되어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님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나 300만 원이구나.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민사였나?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으면 교수님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모욕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사안에서 소수견해로 결정문에도 잘 판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도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악을 담은 문학적 표현도 모욕이 될 수 있죠.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하는 말, 인터넷상에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보호받아야 될 표현이 규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 내부에선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이를 제한합니다. 더구나 정치적인 또는 학술적인 표현 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을 줄어들죠. 결국 모욕죄로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됩니다. 둘째,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국가 권력 행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형벌의 대상자에게는 가혹한 강제력입니다. 그런데 형법으로 범죄를 규정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해야 하죠.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 행위는 시민사회에
자기 교정 기능에 맡겨도 됩니다. 만약 모욕적 언사가 심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제인권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욕죄 삭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규정인 형법 제311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모욕죄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 인종, 성,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이나 게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할지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들의 취약한 사항을 이유로 그들을 모욕하면 그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입니다. 모욕죄가 폐지되어도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올 6월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혐오죄 도입에 관한 아래와 같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5550번 제311조의 혐오,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인종 및 출생지역이라는 사회적 약자 개념의 장애, 성을 포함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번 헌법재판소에선 비록 패소했지만 이번 헌법재판의 결정이 시민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는 모욕죄 폐지에 관한 공감대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혐오죄 신설에도 밑거름이 되기 바랍니다. 형법에서 모욕죄 폐지, 혐오죄 신설이 되기 바라며 교수님 잘못 만들어진 형법 조문 때문에 재판을 받느라 심신이 지쳤을 텐데 쓴 거예요. 누군가가. 누가 썼나? 기자분이 쓴 건지 누가 쓴 건지 이 기자, 이경수 기자인가요? 도움이 많이 되는 법조문인 것 같아요. 글인 것 같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보통신법에 있는 사실을 적시해서 비방할 목적이다. 이게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갖다 붙이면 진짜로 웬만해서는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는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면 사실을 적시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원하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지만 모욕죄는 혐오죄로 그리고 그 정보통신법의 명예훼손은 폐지하고 그 형법에 있는 명예훼손을 보완을 해서 처벌하는 게 낫겠는데 대부분 형법에도 명예훼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야이 뭐 또라이야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거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이에요. 근데 인터넷상에는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뭐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란 그것 때문에 참 힘들죠. 저도 뭐 재판을 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되지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많은 게 참 헌법에 적어놓고도 고소하려면 돈은 그쵸 녹취하려면 돈이 드는데 뭐 그다지 인터넷상에 뭐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돈은 그러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고소도 상황에 따라 돈이 들거나 안 들거나 한 게 있어요. 형사사건도 변호사나 법무사를 쓸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녹취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 코너, 자유 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색다르긴 하네요. 또 까먹을 때가 가끔 있으면은 요즘 클린 캠페인 실현 가능성이 진짜 흥미인가요? 클린 캠페인은 연속성이지 ing지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완료 시점으로 보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가부가 이번에 새로운 성인 인증제도 도입했던데 ARS로 진행되는 찬성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저는 성인 인증을 좀 더 복잡하게 강화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뭐 아이핀, 핸드폰, ARS를 동시에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어차피 성인은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걸 강화한다고 해서 성인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아니면은 카드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뭐 다들 그 현금 카드나 이런 거 있을 거 보안 카드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마다 공인인증서랑 저는 뭐 최고의 강화는 공인인증서 해가지고 보안 인증서 번호까지 입력하는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을 하나 선정을 해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냐면 본인 인증 복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인증을 성인 인증을 할 때 보안 인증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되겠지만 의무적으로 추첨을 해서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산을 잡아서 다 하지 않을까요? 다 하지 않을까요? 공인인증서 발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 주요 은행만 해서 보안 카드만 있으면 공인인증서나 보안 카드로 성인 인증을 하고 그렇게 성인 청소년 보호를 해서 그 복잡한 그런 것들도 성인 인증을 요즘 인터넷 뱅킹은 다 하니까 그쵸? 농협 성인 인증, 국민은행 성인 인증, 우리은행 성인 인증, 신한은행 성인 인증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입한 은행의 공인 인증서와 보안 카드로 인증을 할 수가 있게 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그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힘드니까 요즘 뭐 아이핀 하고 있는데 아이핀도 뚫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성인 인증을 하면 반드시 통보가 되게끔 그 저기 뭐야 휴대폰으로 오면 삭제할 수 있으니까 메일로 같이 올 수 있는 등록된 메일로 같이 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노인분들이 접근하기가 그 노인분들이 성인 방송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노인분들이 성인 방송을 얼마나 보시겠어요? 노인을 위한 그리고 노인분들도 요새 다 합니다. 인터넷 뱅킹. 우리 어머니는 못 하시는데 컴퓨터도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못 하시는데 요즘 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도와줄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그 저 상담 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유씨님은 언제 예약해 드릴까요? 또 왔어? 갈 시간이 없다니까 종로 OK에. 종로 OK에 새로운 애가 세븐을 닮았든 김재원을 닮았든 근혜영님을 닮았든 시간이 없어요. 갈 시간이. 안마방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엄청나게 뭐 좋은 곳이라도 갈 시간이 없어요. 대륙은 큰 매체인데도 비로그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의아하네요. 그니까요. 이번에 기사 쓴 대륙 게이 포르노 일요일 한낮에 게이 포르노 30분 동안 틀어도 비로그인으로 볼 수 있는 데 놔뒀어요. 그 다음에 뭐 성기 노출 자위 또 제보 왔어요. 성기 노출 또 기사 써야 돼. 나한테 왜 맨날 그런 기사만 쓰냐고. 심각하니까 쓰는 거죠. 일요일 한낮에 모바일 방송에선 성기 까고 자위하고 사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게이 포르노를 그냥 공개적으로 30분 동안 트는데 그거를 운영자가 30분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모바일 방송에 방송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방이 많겠지만은 모바일 방송에서 틀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신고 버튼을 한 번이라 눌렀을 텐데 왜요? 게이 포론도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대륙의 인기 그 음란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뭐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양성애자가 많이 는다고 하잖아요. 여자한테 질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사랑하고 정말 잘해줬는데 배신을 당하거나 양다리를 배신감이 느거든요. 여자들에 대한 분노가 생기거든요. 근데 동성 친구들은 뭐 같이 그런 거 없잖아. 부담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성애자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게이 포르나 게이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적이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그러니까 취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양성애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인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양성 문화로. 옷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같이 입잖아요. 여자 남자가. 요즘은 그 옷도 남자 여자 같이 입어요. 그 다음에 남자가 화장하고 다니고 뭐 아시죠? 화장하는 거는 강남이나 홍대에서 남자들 기본 메이크업 다 하고 와요. 눈썹 칠하고 속눈썹 넣고 얼굴이 신용카드를 대신하는 시대가 열렸다. 22일 허핑턴 포스트는 핀란드 스타트업 유니클이 얼굴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러면 이거 그렇잖아요. 저 내 끔찍한 게 지문인식이 되니까 손가락을 잘랐다고. 그렇다면 얼굴로 하게 되면 얼굴로 하게 되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인식하고 바로 그냥 싹둑. 파라고님, 동성애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양성애도 마찬가지고 변태성욕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성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할 사항은 아니에요. 뭐 굳이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포비아라든가 괴롭힌다든가 뭐 해를 가한다든가 이런 것들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양성애자고 동성애자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한다. 이건 범죄고. 이건 범죄입니다. 이성애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스토커해도 범죄예요. 최근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에어로빅 학원의 강사 여자예요. 그것도 결혼한 여자인데 역시 결혼한 여자가 주부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한 4년 동안 스토킹을 했답니다. 그래서 학원도 옮기고 그랬는데 뭐 무단 가택 침입하고 막 벌금형하고 뭐 집행유예 선언받고 했는데도 그래도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구속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국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에어로빅 그 여자 강사한테 여자 주부가 반해가지고 4년 넘게 스토킹을 했답니다. 오늘 아주 신나게 또 해킹을 해가지고 테러를 하시나 보네요. 내비두세요. 그 낙인가 보지. 언제적 떡밥을 지금. 자, 탑 한 명의 또라이가 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까지 따라 하시면 같이 블랙인 거 아시죠? 적당히 하세요. 알만한 분들 다 아실 텐데. 페이스 오프 한 다음 돌아다니다가 잡힌 범죄자 생각나네. 근데 우리가 범죄자 전단지를 늘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얼굴 조금 수정하고 하면 못 봐요. 못 알아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면 팝콘TV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성애 솔직히 좀 그런 게 샘 해밍턴 아빠도 게이라서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그 아빠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인 거예요. 자, 아빠가 갑자기 게이라고 해가지고 선언하고 해서 했어요. 가장력. 그럼 그 사람은 마음 편했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하고 아들하고 사회 그 부분은 우리가 당사자들이 되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 해밍턴은 자기가 이제 자식으로서 보호받고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원망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됐지만 일부 주에서 상당히 많은 주에서 아직도 포비아들이 많고요. 살해당하는 사람도 많고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유창선 박사님 그만해. 낙지마 아까 얘기했어요 이미. 자유토크에서 이것저것 다 얘기했습니다. 검색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김종학 프로덕션의 대표인 김종학 씨의 죽음은 저는 이렇게 잘 나가고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죽을 정도의 사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상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되는데 자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남을 이렇게 해코지 못하고 막 아귀다툼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학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나 때문에 가족들이나 피해보네. 내가 죽으면 돼. 자살하시는 분들이죠. 예전에 누구 부인 남편이었더라. 하여튼 뭐 그런 자체경. 그러니까 이 김종학 PD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 표출령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누구 때문이야? 아빠 때, 가족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뭐 친구 때문이야? 여자친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실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그렇게 된 건데 자기가 망가진 이유를 밖에서 찾는 역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그거를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빅치킨에서 식사 될 때 기다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IMF 터지고 막 카드 빚 이 연체돼 가지고 전화 오고 얼마 금액도 안 되는데 금액도 얼마 안 돼요. 근데 막 죽일 듯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막 밤낮으로 전화를 해요. 집으로 전화하고 막. 근데 그것들이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극복을 하니까 강해지는 거죠. 멘탈도 그렇고. 멘탈이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책형, 스트레스,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인 병에. 그 다음에 그게 밖으로 표출돼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 폭력적인 사람. 그 다음에 그 시련들을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을 자꾸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처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의 위치에서 심적인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경우도 마찬가지. 양성애자들은 생각보다 그런 게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도 양성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예전에 어떤 사람이 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자기가 양성애자라고 밝히고 언론 활동을 인터넷 활동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성애자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킨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남아있는 게 야구나 축구에서 뭐 홈런 치거나 하면 엉덩이를 때리잖아. 우리가 실제로 지하철이나 누가 뭐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인사할 때 엉덩이를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묻어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성끼리 이렇게 등 밀어주는 문화가 있는데 박찬호 선수가 그랬잖아요. 무릎팍도사에서 미국에서 흑인 친구가 있었는데 등을 밀어줬더니 장난인 줄 알고 씩씩 웃다가 등 좀 밀어달라고 하니까 선수들이 다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애든 동성애든 강제적인 게 아니고 서로 마음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비하하고 폄하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그런 행동을 자기가 싫은데 강제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부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성이나 동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필이 통해가지고 서로 이성애자인데 그날 꽐라가 돼가지고 둘이 썸씽이 있었어. 근데 술 깨니까 서로 어색해. 모른 척했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프리하게 발전을 이제 좀 개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자기가 아니면 됐지 남이 뭐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어딨어요 요즘 세상에. 그거를 뭐 받아들이고 이해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피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의 사랑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 SM이든 아니 지가 스타킹에 빠져가지고 스타킹 사다가 지가 찢든 뭐하든 그 뭔 상관이야. 남의 거 훔치면 안 되죠. 근데 강제로 다른 사람 걸 벗기려고 하거나 훔치려고 하거나 그건 범죄니까. 근데 지가 지 돈으로 스타킹 갖고 와가지고 변태를 하든 지랄을 하든 여자 새반스를 사가지고 지가 뭘 하든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지 혼자 만족하는 거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의 관념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란 말이야.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공동체 사회의 기본이니까. 남에게 피해 주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 공동체 사회의 규칙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사람들이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미국에서는 뭐 페스티벌까지 하잖아요. 지금 뭐 저 게이 페스티벌 하는 게 유럽에도 있지만 유명한 데가 브라질하고 미국. 미국에서도 페스티벌을 하고 퀴어 페스티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석천 씨도 참여하고 뭐 그런다고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대만이 있던가? 대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럽 호주에서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페스티벌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거 아세요? 그 동성애 페스티벌을 하면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가 더 많대. 자기들이 레즈비언이나 게이가 양성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경 오는 관광객들이 더 많은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축제가 있고요.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잘 보셔야 돼요. 거리에서 이쁘다고 작업 걸었다가 남자야! 그럴 수 있으니. 수술 안 한 분들이 많아서 태국에서 저기 그 여행 가셨는데 이쁜 여자 태국 여자분이 있다고 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태국에서는 모계 사회거든요.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하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참 모계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좀 모계 사회 그런 게 여자 그런 게 있어서 트랜스젠더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는 영혼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원래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남자 몸으로 바뀐 거죠. 그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태국에서 1년 동안 살았는데 많음. 그러니까요. 진짜 태국은 유명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성애자인데 트랜스젠더를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기사 보니까 환장한대요. 국내 하리수 씨가 트랜스 그 뭐 어디 가게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그때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리수 씨가 좀 얼굴이 변해가지고 좀 실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초창기에 진짜 뭐 웬만한 여자 저기 가라 그랬거든요.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국내 트랜스젠더 바도 트랜스 가게도 뭐 그 연예인 남자 연예인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남자 게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더 많아요. 남자는 연인이니까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요. 자기들이 남자니까 일단.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들은 남자친구가 많아요. 또 여자에 대한 걸 알려줘요. 그런 게 있어서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잘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존중을 하자는 거죠. 뭐 이해까지 바라 그런 것까지는 오바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고에서는 좀 잘못된 거다. 상대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오실 때 좀 씻고 오세요. 쟤는 오늘 아주 매니저 다 어디 갔어? 아니 저 코우심 아까 막 쓸데가 없는 건 단소 가더니 정작 그 테러가 올 때는 없어 자리에. 그러니까 정작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완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포비아들이 많아서 좀 그게 난잡한 게 많았대요. 저도 이제 기사 뭐 관련 기사들 보면 그런 뭐 동성애 범죄도 많고 추행 범죄도 많고, 그런데 요새는 이제 커밍아웃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거기서 이제 만나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은밀하게, 지금 이제 오히려 이성애자들의 그런 성 문화가 난잡하죠. 솔직히 더 성에 있어서는 꼭 방콕 안 가본 사람이 방콕 위험하다고. 방콕은 개방돼 있다니까요. 거기는 어떤 성의 취향을 가지고 있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성산업이 있고, 그 성산업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방콕은. 태국은 그 성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성산업으로 그 매출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삼성이 뭐 파네, 뭐 현대가 자동차 파네 하는데, 일본의 성산업 매출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콘돔부터 시작해서 성인 용품부터 시작해서 포르노도 뭐 이성 동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르노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DVD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서비스까지 어마어마해요. 천문학적입니다. 일본의 성산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시장을 자포자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는 게 뭐예요? 몰카. 기존에 하는 게 몰카예요. 몰카 유통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아시아의 산업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 일본에. 일본과 태국에 뺏기는 거야. 우리나라는 더 잘할 수 있거든. 우리나라 연기 얼마나 잘해. 응? 우리나라 연기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산업을 다 뺏긴다는 얘기죠. 일본과 태국에. 조만간 아마 중국이 이제 진출할 수 있어요. 중국이 좀 도덕이나 이런 관념도 있지만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요즘 슬슬 그런 산업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남자의 성교육은 일본 야동들이 시키고 있으니 범죄가 줄어들 리가 있어요. 일본 야동의 4대 법칙이 있잖아요. 이에 싫어요. 스고이 대단한데? 키무치 좋아요. 아이시테루 사랑해요. 예. 일본 야동 성교육의 4대 법칙: 이에, 스고이, 키무치, 아이시테루. 4대 법칙으로 모든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제로 범죄적으로 그렇게 해도 좋아할 것이다. 상대방이. 야매 때가 들어간다. 야매 때는 이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야매 때는 이해에 포함된 합집합입니다. 이해, 이해와 야매 때는 이꼬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그냥 안녕히 가세요. 위험한 발언에 이거 성인 인증하고. 아니요. 무슨 성인 인증을 해요. 아니 예전에 누구야 신정환이 어디였지? 강호동 하는 야심만만에 나와가지고 야동 CD 얘기도 했는데 무슨 CD 구워줬다 얘기까지 했는데 무슨 CD 얘기하는데 그게 음란물이에요? 우리나라 남성에 대한 성교육을 잘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성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성범죄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또 아니요, 일본이 제일 심해요. 오바는. 자, 잠깐만요. 11시, 12시, 1시 4시간 안 됐구나. 이따이도 있어요. 가끔 이따이는 기무치류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따위는 이제 기무찌류에 좋으면서 이제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죠. 자, 팝콘TV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제왕방송 유신쇼입니다. 새벽만 되면 아주 사람들이 더 몰리는 그러한 방송. 중국전 이길까요? 동아시안컵? 중국이 일본한테 3대3이거든요. 일본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하고도 멕시코였나? 이기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일본이 힘을 쓰는데 후반에 약해요. 그래서 중국이 동아시안컵에서는 거의 미친 듯이 하기 때문에 이상해요. 동아시아컵에서만 이렇게 잘해요. 한국도 떡실신 당한 적도 있고. 동아시아컵의 사나인지. 사실상 동아시아컵의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동아시안컵이 뭐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컵도 있는데 뭐 동아시아 컵도 아니고 맞구나. 동아시안컵이 뭐야? 좀 규모를 좀 키우지. 이게 뭐야 이게? 뭐 아까 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아시안 그 티켓, 아시아 티켓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얘기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국제 대회에 1진 나왔네, 2진 나왔네, 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난 짜증나요. 그냥 국가대표팀이지 뭐 1진 나왔네, 2진 나왔네, 상비군 나왔네.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나오는 팀들인데 무슨 그렇게 막 뭐 1진, 2진 따지고 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거면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요? 국가를 대표하면 열심히 해야지. 난 제발 이 없는 발만 뺐으면 좋겠다. 다 빼면 누가 너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슈팅은 많이 날렸다면서요. 뭐 평은 좋다고 하던데 호주에. 예전에 그 빌빌대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공격적으로 바뀌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랬던 거라고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던데. 추천 감사합니다. 그랬더라고 했더라고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라고. 토요일날 또 여자 축구하네. 아이씨, 하필이면 또 축구하지마. 축구하지마. 호주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홍명보 감독 해외파 왜 아무도 안 부른 거지? 에이, 동아시안컵에 무슨 골대 맞고 동아시안컵에 무슨 해외파를 불러요. 말도 안. 클럽에서 지랄도 하고 또 팀 적응 훈련 하고 있는데 호주 키퍼의 선방이 죽었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든 튼트르든 튼튼 호주와 해외파 무시도 못하죠. 박지성 들어와야 돼. 저는 코치이기 때문에 코치를 눈치 코치도 할 거기 때문에 저기 그 연애하는 그 SBS 아나운서를 저기 뭐야 대표팀 마스코트로 선정을 해. 대표팀 마스코트로 선정. 대화록 자체가 없던 거예요. 뉴스를 보니.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기록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쩐 거냐면 NLL 발언이, 자,
국정원에서 처음 얘기했던 주장,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주장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녹취록을 만들어서 한 분은 국정원에 두고 한 분은 청와대에서 보관하다가 국가기록원에 넣었다.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지금 발견이 뭐 안 된다라고 이런 결정이 나기 전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다. 예. 그런데 국정원에 있는 원본은 있는데 국가기록원의 원본은 없어졌다?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아니 바보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폐기를 하려면 그때 당시 국정원을 퇴임 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잡고 있는데 국가기록원 것만 줄 것만 폐기를 하고 국정원 건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누리당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하고. 그건 양립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기록을 파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국정원에 남아있는 것도 같이 파기를 해야죠. 근데 이거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원의 원본 한부, 국가기록원에 한부 있다고 했잖아요. 있었던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언론 보니까 그 발언을 했었대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국정원에 있는 원본 그거에 대한 그 발췌본이 있었는데 발췌본이 원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무슨 김정은한테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정일한테 무슨 보고를 드렸네 이런 발언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용석이 얘기했죠. 국정원 원본과 발췌록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강용석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었고 MB의 그 친인척 관계인 강용석 씨가 썰전에서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봐도 보수적인 측면으로 봐도 이건 다른 내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국가기록원 거하고 비교해보자. 같은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새누리당의 논리가 틀린 거예요. 두 개가 없던가 두 개가 있던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국정원에 원본이 있으니까 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으면 두 개 다 폐기를 해야지 국정원 걸 놔뒀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하고 자고 싶니? 나하고 자고 싶으면 메일을 줘. 뭘 계속해서 무슨 게이 드립하면서 종로 오케이 드립하면서 채팅을 하니? 강용석 옛날에 장학 퀴즈 나왔던 동영상 보니까 연락이 뜨던데. 그때 콘서트 못 가서 죄송합니다. 뭔 또 콘서트야? 추천 감사함. 뭔 이상한 소리라고. 뭔 또 콘서트를. 쟤도 군대 갔다 오든 제대하든 정신이 이상해졌어 애가. 아니 애가 군대 갔다 오더니 무슨 뇌세포가 다 죽었. 뭔 뜬금없이. 그리고 어디 모임에 오려면 미리 충분히 잠을 자야지. 그런 변명은 애들이 나는 거다. NH 주거나. 잠자다가 늦게까지 무슨 네가 아직 현실에 적응이 안 된 건 알겠지만 별의별 이유가 많네. 또 코의심은 술을 많이 먹어서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 않나. 아유 어련하시겠어요. 어련하시겠어요. 자, 팝콘TV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나간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지나간 일인데 저는 15주년 무사히 마친 걸로 끝났고요. 누가 왔건 안 왔건 당일날은 모르겠는데 지나면 끝났습니다. 지나가면 그거 신경 쓰느니. 이거 저번에 컴퓨터 닦았더니 완전히 까매졌네. 다른 닦개 써야 돼. 자꾸 우리 방엔 잘 들어오지도 않더만 무슨
또 게임에 빠진 건가? 야동에 빠진 거니? 야동에 빠진 거니? 게임에 빠진 15주년 풀방된 거 보고 뿌듯하던데 4일 연속 풀방이었어요. 4일 연속. 지금 이제 월화는 좀 주춤한데 지금도 팝콘TV는 359명이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이캐스는 352명. 그러면 600, 700 두 개만 700이고 지금 독립 서버가 그까지 포함하면은 한 지금 900에서 1000 가까이 보고 계시네요. 새벽 2시에인데도 불구하고. 야동 아닙니다. 아이고 양 미치겠네. 아이고 날 새네. 쟤 누굴까요? 옛날에 배신 때린 매니저일까요? 누굴까? 할 일 드럽게 없어가지고. NH가 네이버 가지고 얻은 수익 보니까 지상파 3사가 수익 낸 거 합친 거 삐까할 만큼. 그래서 이번에 견제하잖아요. 이번에 방통위에서 뭐 규제안 만든다고. 근데 네이버가 원래 검색 하나만 팠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걸로 수익을 했는데 무슨 부동산 시세, 부동산부터 이제 쇼핑몰까지 모든 분야에 진출을 해버리니까 지금 다른 사이트들이 죽어가요. 저는 죽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웬만한 사이트들은 방문자들도 거의 안 오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부동산 좋던데 국민의 70% 이상이 검색 엔진 네이버를 사용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제 포털 검색 해보고 다른 데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70% 네이버인데 뭐 다음에서 밑에다가 내리든 빼든 네이트가 하단으로 빼든 유신을 언제 보면 또 위에 올라와 있고 다음은 중단에다가 다른 사람하고 나란히 해놨고요. 나름 자기들은 뭐 검색 숫자에서 차이가 날 텐데도 불구하고 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활동도 하는 여가수를 큼지막하게 해놓고 기획사에서 얘기를 한 건가? 활동도 안 하는 여가수를 그냥 큼지막하게 해놓고는 나는 작게 해놓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마인드가 안 되는. 그래서 요즘은 네이버에서 유심 검사하라고 합니다. 다른 포털 얘기 안 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오. 뭐 어떻게 하겠어. 독점인데. 다음이 몇 년 전에 1위였는데요. 다음 때는 뭐 됐나? 다음도 뭐 보험 사업 진출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1위 뺏기고 다음이 그때 한메일 뭐 우표제 무슨 뭐 기업들한테 돈 받으려고 우표제 뭐 카페 유료화 해가지고 자료실이나 게시판 늘리려면 돈 내야 되고 그거에다가 폭삭 맞고 프리첼 따라했다가 쫄딱 프리첼도 카페나 이런 걸로 잘 나가다가 그냥 유료화 선언하는 바람에 훅 가고 다음도 점점 줄 거예요. 지금 뭐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이버가 짝퉁 업체 광고에서 붙잡게 생겼는데요. 온라인 우표제, 지식 검색 및 문장 검색 광고, 전지현 모델로 내선 카페 광고. 제가 네이버 카페 일기예요. 제가 네이버 카페 일기입니다. 야후도 그랬고 야후도 처음에는 맞춤형 전략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간섭이 심해서 본사의 간섭이 심해서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의 한계는 그거예요. 본사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생각보다 본사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털의 순위가 야후,
다음, 네이버 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구글은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포털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구글은 그게 너무 그냥 간단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구글은 너무 심플하니까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창 하나 있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유럽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서양 스타일.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잡다하게 있으면 뭐 what the fuck? what the fuck?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포털에서 다른 서비스를 같이 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에 익숙하니까.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심플한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검색 사이트는 검색창만 편리하게 검색값만 많이 나오면 된다. 그 신의 한 수가 구글이 유튜브를 사들인 거예요. 정말 그거는 신의 한 수였어요. 유튜브도 구글에 인수되면서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세계 1위잖아요. 유튜브가 국내에서 1위 UCC 사이트 1위 된 거 아세요? 지금 그 유튜브 아프리카가 1위였는데 유튜브가 따라잡았어요 이미. 아프리카 TV, M군, 뭐 다음 뭐 이런 UCC가 있었는데 현재 동영상은 국내에서도 유튜브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는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연동해서 다만 유튜브 라이브가 좀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라이브가 조금 약해요. 라이브가 좀 약해서 그러니까 좀 모아서 쉽게 볼 수 있게 좀 카테고리화하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좀 약한 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국내 1위 뺏겼어요. 1위가 유튜브, 2위가 아프리카 TV, 3위가 판도라, 4위가 곰TV, 5위가 푹TV, 6위가 이미디오는 뭐야? 7위가 M군. 이미디오는 새로 만들어졌나 보네. 이미디오 다운로드. 새로운 아이디인가? 아이디. 이미디오 좋아요? 영상 보는데 일단 아프리카가 국내 1위 시장에서 밀려났고 그래서 저번에 뭐 그 다시 보기 서비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벤트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TV가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가 위기가 온 게 그동안 저작권물이나 해외 스포츠 불법 토토와 연계한 그걸로 짭짤했었는데 지금 아마 접속자가 계속 줄걸요. 그러니까 대륙이 아프리카 TV가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일단 첫 번째는 그동안 한 축이었던 든든한 축이었던 저작권 침해 방송과 해외 축구 그러니까 저작권을 안 산 축구 방송을 못하게 됐다는 거. 두 번째는 돈 버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BJ들이 컨텐츠를 개발을 안 해.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